안녕하세요. 기초영어 강사 오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장의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영어에서 부가적 설명을 더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부사를 활용하는 방법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부사라는 것은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주는 말을 말하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로 합쳐졌을 때 부가적 설명을 할 때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일단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핵심적인 요소로 쓰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장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의미 전달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외적으로 없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장에서 없어도 핵심적인 의미 전달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사나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에는 올 수 있는 위치가 굉장히 다양한데 가장 대표적인 위치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부사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문장 다음에 올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영어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쓰고 그 뒤에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완벽한 문장 다음에 부가적인 설명 또는 부수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는 거죠. 그런데 부가적인 설명을 문장 맨 앞에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따라서 부사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을 써주는 경우도 있어요. 부사에 따라서 문장 중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일반적으로는 완벽한 문장 뒤 또는 문장 앞에 부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에도 부사랑 거의 비슷한데 완벽한 문장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문장 앞에 쓰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고 그 뒤에 완벽한 문장을 쓰기도 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부사 또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에는 부가적 설명을 더할 때 쓰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부사를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잠시 후 알아볼 문장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활용해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거거든요.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경우까지 함께 알아볼 거예요. 그러면 예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알아볼 예문은 첫 번째로 나는 집에 있어. 나는 집에 있었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나는 집에서 일을 해. 나는 집에서는 안경을 써. 나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이런 문장을 만들어 볼 거고, 나는 나의 지갑을 집에 두고 왔어. 나는 그것을 집에 두고 왔어. 나는 그것들을 집에 두고 왔어. 이런 말도 해보고,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나는 집에서 쉴 거야. 나는 집에서 쉬어야 해. 이런 말을 문장으로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나는 집에 있어. 나는 집에 있었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해볼 건데 나는 집에 있어 라는 거는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상태다 이런 말이죠. 사실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외우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제가 앞선 설명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서 핵심적인 요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없어도 의미상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단독으로 비동사와 함께 쓰이는 경우에는 문장에서 없으면 안 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주어, 비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쓰면 주어는
어디에 있어 라는 말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거예요. 나는 집에 있어 라고 내가 지금 집에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비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주어가 나, I죠. 따라서 I am 쓰고 그 뒤에 집에 또는 집에서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써주시면 되거든요. I am at home 또는 I am 줄여서 I'm at home 이라고 말하면 나는 집에 있어 라는 말이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I'm at home 이거는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영어를 공부하실 때 자주 쓰는 표현은 통째로 외우시는 게 최고 좋아요. 구조적으로 설명드리면 I am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기 때문에 나는 어디에 있어 라고 해석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at home이 집에서 또는 집에라는 뜻이기 때문에 I'm at home 이라고 말하면 나는 집에 있어 라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나는 집에 있었어 라는 말을 해볼 건데 I'm at home은 내가 지금 현재 집에 있는 상태다 이 말인데 나는 집에 있었어 라는 것은 과거에 내가 집에 있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는 비동사를 과거형으로 써주셔야 돼요. am의 과거형이 was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 있었어는 I was at home이 되는 거예요. I was at home 이라고 말하면 나는 집에 있었어 라는 말이 돼요. 여기서도 비동사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왔기 때문에 어디에 있었어 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비동사 과거형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을 할 건데 이거는 어떤 시점에 내가 집에 있을 거다 이런 말이에요. 나 그때 집에 있을 건데 이런 말을 할 때 쓰는 표현. 이것은 미래죠.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 will이랑 함께 써볼게요. I will 동사 원형. will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 써야 되죠. 따라서 I will 동사 원형 구조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말을 할 때도 비동사가 필요해요. 그러면 비동사를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주셔야 되거든요. 비동사의 동사 원형이 be예요. be. 따라서 I will be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근데 I will은 줄여서 I로 바꿀 수 있죠. 따라서 I will be at home 또는 I will 줄여서 I'll be at home 이라고 말하면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라는 말이 돼요. 어떤 시점에 내가 집에 있을 거다, 내가 집에 있는 상태일 거다 이런 말을 할 때 I'll be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I'm at home, I was at home, I'll be at home 이런 표현들은 그냥 통째로 외우시는 게 가장 편하게 학습하는 방법이에요. 이것은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약간 예외적으로 쓴 경우고 다음 예문 한번 보실게요. 다음으로 나는 집에서 일을 해 라는 말을 해볼 건데 이 문장의 핵심은 내가 일을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영어로 말씀을 하실 때는 핵심적인 문장을 가장 먼저 말을 하고 그 뒤에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나는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게 언제 집에서 일을 한다는 거죠? 나는 집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제 얘기거든요. 저는 지금 따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평소 때 집에서 일을 한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면 평소 때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할 때 I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 되죠. 그래서 I work 라고 쓰고 그 뒤에 집에서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I work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I work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는 집에서는 안경을 써. 예를 들면 내가 밖에 나갈 때는 항상 콘택트 렌즈를 끼는데 나 집에서는 안경 쓴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평소 때 나는 집에서 안경을 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핵심은 내가 평소 안경을 쓴다 이거고 그 뒤에 집에서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나는 안경을 써가 I wear glasses죠. I wear glasses 하면 나는 안경을 써 이거고 집에서가 at home 이잖아요. 따라서 I wear glasses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조금 빠르게 말하면
I wear glasses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이것도 내가 평소 때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핵심은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이게 핵심이고 그리고 뒤에 집에서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나는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라고 할 때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라는 말을 먼저 쓰고 그 뒤에 집에서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먼저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부정문이죠. 내가 평소 때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I don't 동사 원형을 쓰면 되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다가 spend time인데 많은 시간을 보내다는 spend a lot of time이거든요. 그런데 부정문에서는 a lot of보다 much를 더 많이 써요. 따라서 I don't spend much time 이라고 말하면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라는 말이 돼요. I don't spend a lot of time 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much는 부정문에서 주로 쓰는 단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I don't spend much time 하면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라는 뜻이고 그 뒤에 집에서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집에서가 영어로 at home 이기 때문에 I don't spend much time at home 또는 I don't spend much time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don't spend much time 하면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아. 그리고 at home, 집에서. 이런 식으로 부가적 설명을 덧붙여 주시는 거예요. 다음으로 나는 나의 지갑을 집에 두고 왔어.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 나 뭐 두고 왔어. 깜빡하고 안 가져왔어. 이런 말 하죠. 나 뭐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다는 게 두고 왔다는 말이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두고 왔다 이런 말을 할 건데 어쨌든 두고 온 것은 과거에 두고 온 얘기를 하는 거죠. 집에 두고 온 게 과거에 한 거죠. 그래서 과거형을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두고 오다라는 단어를 아셔야 돼요. 무엇을 두고 오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냐면 leave예요. 우리 leave라는 단어가 떠나다 또는 누구를 떠나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무엇을 두고 오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leave라는 단어가 떠나다라는 뜻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leave라는 단어가 무엇을 두고 오다라는 뜻이 있는데 leave의 과거형이 left예요. left. 그리고 나의 지갑이 영어로 my wallet이죠. 따라서 I left my wallet 하면 나는 내 지갑을 두고 왔어. 이게 핵심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집에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되거든요. I left my wallet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left my wallet at home 이라고 말하면 나는 내 지갑을 집에 두고 왔어 라는 말이 되겠죠. my wallet 자리에 단어만 바꾸시면 다양한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는 그것을 집에 두고 왔어. 아, 나 그거 집에 두고 왔어. 이런 말 할 때 my wallet 자리에 그것이라는 단어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집에 두고 왔어 라는 말을 할 때 I left 그것 at home 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그것이 영어로 it이기 때문에 I left it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left it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고 조금 빠르게 말하면 I left it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집에 두고 왔어. 하나만 두고 온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집에 두고 온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집에 두고 왔어. 이런 말 할 때는 똑같이 I left 그것들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그것들이 영어로 them is them. 따라서 I left them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I left them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금 천천히 하면 I left them at home인데 them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발음으로 될 때가 많아요. I left them at home. left 할 때 T 발음이랑 them 할 때 D급 발음 비슷한 이 발음이 연음이 되면은 D급 발음이 세게 나지가 않아요. 따라서 I left them at home 이렇게 천천히 말할 수도 있고 I left them at home 이렇게 빠르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them 같은 경우에는 them 또는 발음 굉장히 많이 나요. 다음으로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나는
집에서 쉴 거야. 나는 집에서 쉬어야 해. 이런 말을 한번 해볼 건데, 먼저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라는 거 앞선 예문에서 한번 해봤죠. 앞선 예문에서 I'll be at home 이걸로 알아보았는데, 그것은 내가 어떤 특정 시점에 집에 있는 상태일 것이다. 집에 있을 거다. 약간 이런 말 할 때 쓰는 거고, 지금 여기 10번 예문에서 나는 집에 있을 거야는 예를 들어서 너 이번 주말에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나 집에 머물러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번에는 비동사를 쓰지 않고 일반 동사를 활용해서 예문을 만들어 볼 거예요. 이미 생각한 계획된 미래에 대해서 말한다고 생각하고 be going to 동사 원형 구조를 쓸 거예요. 이번에는 will 쓰지 않고 be going to로 써볼게요. 이미 예정되어 있거나 계획된 미래에 대해서 말할 때는 be going to 동사 원형을 써요. 그래서 주말 계획을 말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을 해볼게요. 나는 집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할 때 내가 미래에 집에 있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I am going to 동사 원형 구조를 쓰시면 돼요. 그리고 집에 있다 또는 집에 머물다가 영어로 stay at home이죠. stay at home. 따라서 나는 집에 있을 거야는 I'm going to stay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going to는 줄여서 gonna라고 발음할 수 있죠. 따라서 I'm gonna stay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집에 머문다라고 말할 때 stay at home 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at 빼고 stay home 이라고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집에서 쉴 거야 이런 말을 해볼 건데, 이것도 내 미래 계획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I'm going to 동사 원형 자리에 집에서 쉬다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쉬다 라고 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가 rest 또는 relax죠. 따라서 I'm going to rest 또는 I'm going to relax 라고 말하면 나는 쉴 거야 라고 핵심 문장이 되고, 그 뒤에 집에서 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면 돼요. I'm going to rest at home 또는 I'm going to relax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이것도 going to를 줄여 gonna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따라서 I'm gonna rest at home 또는 I'm gonna relax at home 이라고도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나는 집에서 쉬어야 해 라는 말을 한번 해볼 건데,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말을 해본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 I have to 동사 원형 구조를 쓰셔야 되죠. I have to 동사 원형이라고 말하면 나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꼭 해야 돼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I have to 다음에 집에서 쉬다 라는 말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I have to rest at home 또는 I have to relax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되겠죠. I have to rest at home 또는 I have to relax at home 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 should도 괜찮아요. should는 약간 그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느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근데 약간 강제성은 없어요. 근데 have to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느낌 좀 있죠? 이렇게 해서 at home 이라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활용해가지고 핵심 문장에다가 부가적 설명을 덧붙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거든요. 이처럼 기본적인 문장에서는 핵심 문장을 쓰고 부가적 설명을 뒤에 덧붙이는 경우가 많다. 그것을 알고 계시면은 영어 문장을 보실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요. 다음 강의에서는 다양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표현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